임대인은 명도 주체가 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반드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점부터 임차인에 대한 명도 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기속되는 것이지요.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계약 체결 시에 재소전, 화해 등을 통해서 집행 권한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 임차인 미명도 시에 강제집행의 주체는 임대인인지요, 조합원인지요, 또 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가 가지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금일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 임대차 법률관계 구조에 관한 질의가 있어서 이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 도시정비법상 법률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임차인은 도시정비법 81조 1항 본문에 따라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임차인에 대한 명도 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기속되는 것이지요. 대법원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 내용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는 명도 청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임대인은 명도 주체가 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반드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임차인은 도시정비법 81조 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고시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채권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거나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를 한 시점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임대차 기간 만료로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상 채권 관계에 기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81조 1항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물권적, 법령적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청구권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한을 취득하고 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한 사례를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사업시행자, 조합 또는 신탁사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각각 독립된 근거에서 임차인에 대한 명도 청구권을 병존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한쪽이 먼저 집행권한을 확보해서 강제집행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목적이 달성되는 구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공탁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70조 2항에 따라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보증금을 공탁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도 소멸해서 동시행 항변이 해소한다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임차인이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70조 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 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년 8월 20일자 선고 내용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상 채권 관계에 기하여 임차인에 대한 명도 강제 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이는 사업시행자의 도시정비법 81조 1항에 기한 청구권과 병존하며 어느 쪽이 먼저 집행권한을 확보해서 강제 집행을 완료하든 유효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계약 체결 시에 재소전, 화해 등을
소송을 통해서 집행 권한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의회는 사업시행자와 협력해서 사업시행자가 보증금을 공탁하고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임대인이 독자적으로 강제집행을 완료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도시정비법 70조 3항의 내용입니다. 행사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재원을 반드시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단순하기 위해서는 매우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건평법률사무소의 솔루션은 단순합니다. 내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바라면서 강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각종 유익한 정보들 많이 올려두고 있으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담아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